예,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특혜대출 수사 의뢰, 화면을 좀 만나보겠습니다. 김의겸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화면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대출 서류 조작이나 또는 국민은행의 부실 심사가 권력형 특혜, 비리가 아닌지 의심하게 되고, 또는 국민은행이 이 일대의 재개발을 기대하고 KD가 김의겸 씨와 함께 투기를 공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특히 그 지점장이 김의겸 씨와 고교 동문 관계라는 점이 이러한 의심을 더욱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다는 게 입장인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요즘은 대출이 지점장이라고 해서 이렇게 뭐 해주고 이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2년 전 화면까지 만나봤습니다. 이제 화면을 지금부터 차분히 볼까요? 이두하 변호사님. 원래 김의겸 의원과 관련된 의혹은 공개되지 않은 정보로 흑석동 상가를 산 거 아니냐라는 게 애초 불거진 의혹이었는데, 그것 말고도 권익위가 특혜대출 의혹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 이 부분이 좀 새롭게 알려졌더라고요. 근데 특혜대출 의혹이 이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수사 의뢰를 해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는 새로 알려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제 김의겸 의원, 그 당시 이제 청와대 대변인이었죠. 청와대 대변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비판적인 얘기를 할 때, 이게 이슈가 됐을 때요, 변호사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이게 특혜대출인 것 같다. 왜냐하면 은행 대출이 상가에 대해서 저렇게 많이 나올 수가 없다. 그 비율, 그 대출 비율을 초과한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혜가 있었는지, 왜냐하면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그 공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특혜를 받은 게 없는지도 꼭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지금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왜냐하면 이렇게 특혜 대출이 되면 알선 수재 뭐 이런 게 이제 그 금융권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알선 수재에 이제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형이 무겁거든요. 그래서 특혜 대출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고교 동창이라고 하는 지점장이 거기에 대해서 특혜를 제공해서 알선 수재에 해당하는지, 이런 부분이 엄격히 좀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거고요. 여러 가지 의혹이 일반적인 그 통념상 대출이 특혜로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뭐 사실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김의겸 의원의 이때 반론도 제가 들어보도록 하고요. 흑석동 상가를 25억 7천만 원에 샀는데 뭐 예금, 아내 퇴직금, 임대보증금 이런 거 다 합쳤지만 특히 이 은행 대출 10억 2천만 원 받은 부분이 문제잖아요. 근데 다음 화면을 볼까요? 당시에도 좀 논란이 됐고 이번에도 다시 새롭게 의혹이 제기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유령 점포 6개를 만들어서 대출 서류를 조작한 거 아니냐. 이 부분까지 지금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 겁니까? 그때 청와대 대변인 당시에 흑석동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나왔을 때도 일단 일부 언론에서 저런 의혹 제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또 언론중재법 이야기 나오니까 저런 의혹 제기도 이제는 못하게 될까 봐 걱정인데, 어찌됐든 그게 다시 재소환된 것 같은데요. 권익위에서 조사를 해보니 그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는 것 말고도 사실은 대출 과정에 특혜가 있을 거라는 것을 지금 합수본에 수사 의뢰를 했다는 게 밝혀진 겁니다. 지금 화면에 나온 것처럼, 저 그림에 나온 것처럼 실제로는 1층과 2층 굉장히 오래된 상가인데요. 호프집과 냉면집, 치킨집 정도 4개 정도의 상가가 현실인데 옥탑과 지하층을 더 쪼개가지고 분할해서 마치 상가가 몇 개 더 있는 것처럼 해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서 대출 금액을 부풀린 게 아니냐라는 게 의혹 제기고,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합수본의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만약에 저럴 경우에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부동산 정책의 한 축 중에 하나가 대출의 규제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대출 비율을 엄격하게 관리를 해서 일정한 수익 예상될 때 그것의 몇 프로 정도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못을 박아놓은 것이어서 상가에 예상되는 임대 수익을 초과해서는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게 가지고 있는 상가 4개를 6개를 부풀려서 10개로 쪼개가지고 예상되는 수익을 확대 과장해서 특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건 제가 볼 때 굉장한 범법 혐의를 받을 수 있게 되겠죠. 김의겸 의원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에 입성했을 때 화면 저희가 잠시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사죄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2년 전 있었던 제 집 문제와 관련해서입니다. 온 국민이 집값 문제로 불안에 떨고 있는데 공직자인 제가
큰 돈을 들여 집을 샀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은 늘 삼가고 조심해야 하는 자리인데도 그 유중함을 망각했습니다.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지난 2년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오명을 씻어보려고 몸부림을 쳐봤습니다. 일단 권익위가 수사를 의뢰했을 때 열린민주당은 김 의원에 대해서 일단 별다른 당 차원의 조치를 안 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오늘 이 대출 특혜 의혹이 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불거지니까 지금 자막에 나오듯이 김의겸 의원이 작년 여당의 검증위에서도 혐의 없음 판정을 받았고 검찰에서 다 수사를 받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수사가 시작됐다고 하니까 수사의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보고요. 저는 윤희숙이든 김의겸이든 똑같은 관점에서 다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느 한 사람이 낫고 어느 한 사람이 좋고 지금은 다 의혹 수준이잖아요. 어느 하나도 밝혀진 건 없습니다. 그러면 양쪽 다 두 사람 다 동일한 관점에서 판단하고 동일한 관점에서 수사받고 동일한 관점에서 결과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의혹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기다려보고 뭐 그걸 방어할 필요도 없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양쪽 다 여야든 자기 편에 있는 사람 보호하고 남의 편에 있는 사람 공격하는 쪽으로 가는 것을 어떻게 좋게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저는 수사받고 결과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한 사람은 의원직을 사퇴하고 한 사람은 의원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우리 국민들이 보시기에 뭐 두 사람 다 어떤 부동산 관련된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그 처신을 어떻게 하느냐? 한 사람은 기어이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저렇게 본인이 정말 저 국회 신고식에 들어가서 오명을 씻어버리고 몸부림을 쳤다라고 했는데 몸부림을 친 분이 국회에 들어가서 지금 국회에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들어가서 이번에 언론중재법 통과에 제일 앞장서고 있지 않습니까? 한 분은 국회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바로 그 처신이 다른 거죠. 바로 그 부분을 지적을 한 겁니다. 예. 특혜 대출 의혹과 관련해서 김의겸 의원의 조금 전 해명까지 저희가 추가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부동산 의혹 저희가 집중적으로 여러 여야 의원 가릴 것 없이 살펴봤는데요. 다음 주제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